게임 프로그래밍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2026년도 봄학기 첫 번째 시간이고 일단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그래.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 인문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라 그래서 있거든요. 그거 지금 내가 지금 그 트랙을 밟고 있다. 그거 지금 신청해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볼까요? 2명. 그러면은 나머지 한 8명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제 일단은 이거를 약간 교양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이 동네 있잖아요. 에브리타임 강의 평가라든가 보면은 게임 만든다 그런 거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온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그 인문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은 융합 전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능 보고 내가 원서 접수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약간 부전공 전용 같은 느낌의 마이크로 전공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부전공급 그다음에 복수 전공급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미 본가가 있는 채로 각자 주전공 달리다가 요즘 막 뉴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컴퓨터쟁이들이 자꾸 다른 직종 일자리들을 막 빼앗아 가고 있다. 전문직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변호사 안 써도 승소할 수 있다. 막 그런 흉흉한 소식들 막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관심이 생겨 가지고 요거 지금 게임도 적혀 있고 하니까 그럴싸하겠지 해가지고 신청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매년 제가 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게 일단은 나만의 어떤 새로운 길을 내지는 나한테 가장 적합한 길을 탐색하거나 이미 적절히 결정해서 그 길을 조금씩 개척해 보려고 하는 친구들 위주로 보통은 신청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각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같이 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냥 시간표 맞아가지고 대충 신청한 친구들도 분명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요 동네는 뭐하고 살고 있나 구경 온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나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나랑 같이 점심 먹고 학교 같이 다니는 동기 친구가 요거 나 신청할 건데 너도 같이 해볼래 해가지고 친구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는 케이스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여기 대부분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전부 다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키보드로 코드 치는 수업들 대부분이 1주차에는 보통 간단한 소개하고 우리 한 학기 동안 사용할 환경 구성하고 그 정도 하면 우리 3시간이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습실 컴퓨터 내지는 본인 노트북 내지는 과제할 거면 게임 만들 거면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그 환경을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제가 따로 집에서 우리 수업에서 쓸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하는 방법을 영상을 찍어갖고 편집해서 짧게 편집해갖고 유튜브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낼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스타트 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대충 11시 40분쯤에 끝내는 걸 목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오늘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는 간단한 소개 정도 그 다음에 간단한 설문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어요. 키보드 전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요즘 컴퓨터들 다 여러분은 이제 그게 32비트 컴퓨터니 64비트 컴퓨터니 그런 얘기가 전환기가 왔던 것도 벌써 이제 10년 넘어가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64비트 핸드폰도 다 64비트입니다, 여러분. 가 익숙할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8비트 컴퓨터라 그래갖고 모니터는 비싸니까 이제 집에 있는 TV에다가 그 비디오 선 연결해 가지고 화면 보면서 키보드 치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엔터키 강타하면 뭔가 우주선 같은 거 날아다니고 별 화면에 띄우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타트를 해서 그냥 일반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랑 관련이 있는 우리 학교 공대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컴퓨터랑 관련이 있는 학교에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잘못된 선택이죠. 입학을 하고
그렇게 석사 졸업까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과정 다시 입학하고 몇 년 지나니까 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본인들과의 다 창컴 있잖아요. 그죠? 창컴 내지는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컴퓨팅이 있겠죠. 저도 지금 이번에 공창컴 하나 담당하는데 파이썬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가 우리 학교에 맨 처음 이제 도입이 된 게 2017년도 1학기입니다. 그리고 그 1년 전 2016년도에 그걸 이제 전체 학과 친구들한테 하려면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느낌으로 해서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지도 교수님, 우리 연구실 말고 옆에 연구실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오퍼를 준 거예요. 너 요거 프로그래밍 관심 있어 하는데 지금 파이썬 수업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오케이 콜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 이름을 걸고 2016년도 2학기부터 수업을 이제 우리 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 제 이름을 걸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도부터 요 수업, 게임 프로 수업이랑 제가 2학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수업,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 수업을 꾸준히 담당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가 2026년도잖아요. 이번 학기까지 하면 이제 통으로 꽉 채워서 10년을 제가 진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 진행한 지는 이제 10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우리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종종 이제 다른 수업들도 담당하기도 해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다가 3년 전 겨울에, 그러니까 2023년도 겨울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요즘 막 워낙 뉴스에 자주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그쪽도 이제 컴퓨터과 막 이런 거 다 있을 테니까 1학년 수업들이 있을 거고 그쪽에서도 만약에 처음으로 시작한다라면 파이썬을 써갖고 한 학기 진행할 거다. 그걸 감안하면 내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 자료를 들고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돈이 복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23년도 겨울에 구직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한글 깔아갖고 이력서 그 서식 열어가지고 적당히 내용 기입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6군데 학교에다가 보내봤어요. 근데 3군데 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재작년부터 우리 학교 포함해서 총 4군데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자바를 써서 게임 만드는 수업은 우리 수업밖에 없기는 합니다. 다른 수업들 예를 들면 금요일, 내일 오전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창컴의 공대 버전인 공창컴의 우리 컴소라고 있잖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그 친구들과 한 반을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투루 전공자들이니까 집에 안 보낼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다른 학교 친구들 다른 반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8개 반을 지금 담당을 할 계획입니다. 월급이 8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래서 그렇게 수업 진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박사과정 대학원 입학을 하긴 했는데 졸업은 이제 그냥 뒷전이 돼버렸어요. 수업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현재 최종 학력이 석사입니다. 그 다음에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예요. 그리고 재성이 이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학력 위조가 되는 겁니다. 허위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바요라든가 아저씨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업 같이 진행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제 마스터 2를 줄여가지고 마이님이라고 저를 호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브리타임 가서 마이님 3글자 검색하면 저랑 관련 있는 글들이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에브리타임에서 실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익명을 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 방금 전 건 잊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학번 걸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대충 이 정도 하면은 제 소개는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그죠? 더 궁금한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진행합시다. 그래서 우리 과목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우리 학교 특이 과목명에 띄어쓰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뭔 소리냐? 일단 확실한 건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게임. 자, 그래요. 이게 지금 가장 첫 번째 단어가 게임이란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태어나서 게임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준비된 인재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해봤습니까? 좋습니다. 다양한 게임들 아마 해봤자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게임을 해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내가 게임을 단 하나만 이제까지 해봤다라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미 내가 예를 들면 뭐 지뢰찾기라도 해봤다, 롤 해봤다, 친구들이랑 PC방 가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미 늦은 겁니다. 기왕 우리 수업 수강 신청 한 김에 한 학기 보내는 김에 그거 이제까지 해본 거 말고도 다른 게임들이 세상에는 시장에는 존재하나 같은 것들 살짝 구경해 보면서 나는 무슨 게임 만들 거냐 살짝 같이 고민하면서 저랑 토론하면서 종강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게임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이것도 역시 여러분 뭐 자주 들어본 적 있는 뭐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단어잖아요. 소위 개발자, 코딩 막 그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어쩌면 그 커리큘럼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학사 내가 1학년, 2학년 무슨 수업 듣나 학과 소개 같은데 가끔 3, 4학년 정도의 포지셔닝 돼 있는 과목들에 붙어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학부에서 대학교 수업에서 캡스톤 디자인 하면 이게 저도 진짜 어원은 잘 몰라요. 근데 캡스톤 하면 일단 스톤 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주춧돌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 이제 등산로 같은 거 막 사진들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돌 하나하나씩 올려놓고 그러다가 맨 위에 커다란 거 이제 지붕 같은 커다란 돌 씌우면 하나의 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요 캡스톤이라는 단어가 이제까지의 여정을 하나의 작품으로서 패키징을 하기 위해 머릿돌 같은 느낌으로 맨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는 느낌의 돌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캡스톤 디자인하면 졸업하기 위한 작품,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수업, 그러니까 우리 수업, 이 과목 자체는 그렇게까지 무겁게 여러분들의 인생 게임을 여기서 만들고 종강을 맞이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게임은 제대로 잘 들어있어요. 우리는 중간고사 보고 나서 진짜로 나만의 게임을 하나씩 만들 겁니다. 그래, 제가 매년 여쭤보고 있는데 여러분 팀플 하고 싶습니까? 과거에는 이 수업이 4인 파티를 구성을 하도록 강요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즌에는 4인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들 온라인으로 줌으로 수업 듣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팀플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즌 끝나고 나서도 이제 난 집에서 유튜브로 수업 보는 게 익숙해졌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 위주로 그러니까 1인 팀 위주로 매 학기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에도 아마도 이거 투표와 같은 거 하면은 나 팀플 싫다 하는 친구들 수두룩 빽빽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희망한다라면은 다인 팀을 구성할 수도 있되 그걸 제가 강요하지는 않는 느낌으로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소꿉친구랑 같이 이 수업 수강 신청했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2명이서 하나의 게임 만든다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만드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큰 걸 만들도록 제가 유도를 한다거나 하겠죠. 아무튼 게임을 만드는 건 맞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의 손으로 키보드를 쳐서 자바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려는 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 학기 동안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수강 신청 페이지 보시면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400단위, 100단위 이게 뭡니까?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융합전공상으로는 4학년 수업으로 포지셔닝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매년 2학기에 우리 요 융합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3학년으로 포지셔닝 돼 있는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 아까 얘기했던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한 학기 동안 만들어 보는 수업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자바를 씁니다. 근데 걔는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더 강력한 걸 만들기 위해서 그 16주 기간 동안에는 자바 내지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뭔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만한 그런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바 코드 열심히 키보드로 쳐서 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수업을 좀 더 강렬하게, 좀 더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들어볼 수 있게끔 지금 우리 3월부터 시작해서 1학기 시점에 살짝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과목이 됐으면 좋겠다가, 이 과목이 지금 1학기에 포지셔닝 돼 있는 숨은 목적들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매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마음에 든다 하는 친구도 이제 다음 학기에 제 얼굴 또 보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별일이 없다라면, 제가 지금 재계약에 성공했으니까 별일이 없다라면 2학기에 저 수업을 개설을 해서 또 한번 함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당신들 자바 요거 들은 적 있잖아요 하면은 못 들은 척 할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같이 구경하면서 이번 학기 수업에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좀 더 그럴싸한, 여러분 뭐 다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럴싸한 앱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게 2학기에 열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내 시야에 둘 수 있게끔, 내 사정권에 둘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는 게 숨은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졸업 논문, 졸업 작품급의 게임을 만들라고 강요한다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러기엔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오래된 과목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2026년도 이번 시즌에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일단은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대충 일정한 흐름을 타고 갈 예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살짝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지상 목표는 후반부에 나만의 게임을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요즘 다 있잖아요. 그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클로드라든가 그런 친구들한테 자바로 게임 하나 만들어줘 하면 10분 안에 만들어줍니다. 긴 한데 기계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작은 게임이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중간중간 얼마든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들 중에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걸 주도적으로 골라가면서 작지만 소중한 나만의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 학기 동안 차근차근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나 지금 창컴 내지는 그에 준하는, 예를 들면 초중고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등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네, 이번 학기에 코딩 처음으로 하는 거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있습니까? 다들 창컴은 들었겠죠. 본인들 학과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프린트 헬로 월드 했다라든가 아니면 인풋 해가지고 뭐 나이를 입력하세요. 사용자한테 물어보고 해봤겠죠? 그런 이전에 여러분이 들어봤었을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들에서 나왔던 기본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여러분 문장이라고 들어본 적 있겠죠? if문, for문, while문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겠죠? 라든가 아니면 뭐 3 더하기 5, 3 빼기 5 더하기 빼기 연산자라든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를 내 목표에 맞게 적절한 키를 쳐가면서 마지막에 엔터키 쳐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 단계를 먼저 겪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매개체로서 우리는 주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를 쓸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 화면에 글자 출력하고 사용자 키보드 입력 받는 소위 콘솔이니 막 그 까만색 터미널이니 막 그런 얘기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의
UI가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앱들처럼 화면에 그림 보여주고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누르자마자 내 캐릭터가 점프를 하게 만든다라든가. 자,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마지막에 엔터키 칠 때까지 프로그램이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든 게임은 그렇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턴 방식으로 뭔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캐릭터가 이동한다라든가 그런 걸 여러분이 지금 아마도 상상을 하고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 대충 중간고사 직전부터 시험 보고 한 2주 정도 이후까지 살짝 더 짚어보고 관련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 말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 후반부에 여러분만의 게임 하나를 저랑 같이 만드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대충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수업에 내실을 놓고 본다라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침에 사과 7개 먹는 수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전까지 소위 말하는 진도를 다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과제는 2개, 많으면 2개 정도, 많지 않다면 하나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제는 무조건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코드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에 대충 우리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차분히 정리 복습 한번 해보고 시험 한번 시원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중간고사는 9주차 수업 시간 중에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른 수업들은 일반적으로 중간고사를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8주차에 보겠죠? 그러니까 8주차에는 여러분 주전공 시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주말 있고 우리 목요일 수업 있잖아요. 여유 시간 좀 있으니까 영상 틀어놓고 우리 수업 나중에 게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한번 해두고 뒤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여러분만의 게임 만들 거고 그게 일종의 기말 대체가 됩니다. 우리 수업은 기말고사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마감은 이제 종강하고 며칠 뒤 같은 느낌으로 계절학기 일정도 있으니까 제가 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뒤로 빼가지고 마감을 잡아둘 겁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희망한다라면 다른 거 기말고사 공부하기 전에 미리 간단한 게임 완성해가지고 제출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출하면 여러분만의 종강을 맞이하실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즌에는 우리는 시험을 안 보니까 여러분 주전공 내지는 본인 학년에 따라서 뭐 별의별 거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학원 컨택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해서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스케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전반부는 조금 밀도가 있을 수 있어요.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뭐 간식을 준비한다라든가 와 같이 살짝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바라는 친구를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들 중에 가장 클래식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클립스라는 친구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쓸 겁니다. 이 친구 무료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클립스라는 거 어떻게 쓰냐? 일단은 여러분 컴퓨터가 윈도우 깔려 있거나 맥 깔려 있거나 상관없이 이 친구를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시 코드라든가 그런 것들도 양쪽 환경에서 둘 다 잘 동작한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 이클립스라는 거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뽑아서 주말에 게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바를 써서 게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집에 가서 GPT한테 물어보면 라이브러리 뭐뭐 있어 소개해줘 표로 완성해서 나한테 보여줘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럴싸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수업에서는 후반부에 나만의 게임을 만들 때 그런 소위 상용 라이브러리가 아닌 제가 무려 석사과정 시절에 대학원생 시절에 만들어 뒀던 조그만 전용 라이브러리를 써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 제작을 위한 상용 라이브러리들의 자, 걔네들은 돈 받고 파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애들을 사람들이
즐겨 구매하고 다운로드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동일한 게임을 만든다 하더라도 걔네들을 섞어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나 훨씬 더 안정적이거나 뭔가 이득을 주기 때문일 거잖아요. 그게 가치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득들 중에 몇몇은 엔간한 게임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갈 만한 요소들, 예를 들면 뭐 두 캐릭터가 겹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정한다라든가, 아니면 캐릭터를 자유낙하, 사람이 보기에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시간에 따른 이동을 구사를 한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미리 다 각각의 코드로 작성해 가지고 패키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대충 시키는 대로 함수 호출 막 이런 거 해가면서 쓰기만 하면 나만의 자연스러운 게임 하나 뚝딱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용 라이브러리에 이미 들어있는 기능들 중에 몇몇은 여러분도 지금 시점에 창컴 듣고 우리랑 같이 한 달 반 정도 자바 써서 다시 한번 복습한 여러분도 직접 내 손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완성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하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펀더멘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애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쓰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쳐볼 수 있을 만한 거에 범주가 줄어드는 게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 수업에서 쓸 게임 제작용 라이브러리는 여러분이 직접 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세세한 디테일 같은 거, 자유낙하 같은 거 구성하는 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내 캐릭터가 점프하게 만들고 싶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업용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것들 대부분은 엔간한 게임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타이밍에는 죽었다 깨나도 내 손으로 짤 수 없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띄워주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입력 같은 거 이제 이번 시점에 이런 입력이 들어왔어요. 키를 눌렀어요, 뗐어요 라는 거 판정 같은 거 이제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알려주는 거라든가 등등 기능들 위주로 그러니까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매 학기마다 매 시즌마다 이제 옆에 물어보면 무슨 게임 만들고 싶어요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뭐 롤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뭐 핸드폰 게임 뭐뭐 만들고 싶어요. 막 그런 식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그런 내가 게임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 심지어 한 달 안에 만드는 건 보통은 불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마인드를 가져갈 게 간단한 게임을 만든다라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간단한 게임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뭐지? 그 여러분 그 크롬이라든가 웹브라우저 쓰면 인터넷 끊겼을 때 공룡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을 내가 일단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전반부를 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에 그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의 움직임, 판정, 점수 매기는 시스템, 그 다음에 결과 화면, 뭐 엔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분기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직접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만의 루트를 플레이어가 즐길 수 있게 여러분이 직접 내 손으로 구성을 하는 걸 목표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 그런 외부 추가로 다운로드 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중간고사 40%, 그 다음에 그 게임 만드는 거 프로젝트 40%, 그 다음에 과제 하나 또는 두 개 나갈 것 같은데 10%, 그 다음에 기타는 10%가 잡혀있긴 한데 요 기타 점수는 자 우리 학교에 그 재수강하는 친구들은 A0까지밖에 못 받는다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석차를 딱 매겼는데 재수강하는 친구가 예를 들면 석차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간다면 그 친구가 A프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기타 점수를 그 친구 것만 감점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A0 그룹의 최상위권이 되게끔 순위를 보정하는 용도로 10%를 마련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는 좀 그렇다. 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재수강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 수업은 절평 수업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위주로 앉아 있으니까 다 알고 있죠? 그 포탈 가서 내 강의실 누르면 여러분 수강 신청한 과목들 목록 뜨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이제 내 강의실 그 LMS 들어가는 버튼 있고 수업 계획서 버튼 있고 거기 보면 무슨 강의 포트폴리오인가 뭔가 하는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죠? 그거 누르면 이 과목을 어떤 시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도 1학기에 어떤 교수님이 담당했었는지,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아웃풋, 그러니까 평점 무슨 A가 몇 퍼센트가 나왔었는지 같은 통계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겁니다. 다른 학교는 공개 안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대충 느낌이 올 거면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둘게요. 아무튼 그래서 기타 점수는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출석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 출석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지금 학칙상 여러분이 3분의 1을 초과해서 결석을 하면 제가 눈물을 머금고 F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석이 과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은 출석이 0%로 잡혔긴 하지만 매주 출석 체크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4개 여기다 적어놓고 수업 진행할 겁니다. 그거 입력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 봐봐요. 3분의 1 초과 결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6 나누기 3 하면 얼마입니까? 5.333이잖아요. 따라서 5번까지는 세이프인 거예요. 16주 중에 5주를 결석으로, 그러니까 그 LMS 전자출석부 기준으로 5번 이상 결석이 찍혀 있는 5번까지는 세이프고 6개 이상이 찍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출석 체크를 할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결석한 거는 우리 수업의 그 석차에 여러분의 평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몇 명 오나 제가 카운트 할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익히 알고 있다시피 뭐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라든가 하면 그 출결 인정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려두시면 제가 엔간하면 그거 승인 버튼을 눌러 드릴 테니까 예를 들면 뭐 3주 연속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여간하면은 승인 눌러 드릴 거니까 그런 것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결석 횟수가 6번 내지는 그보다 더 많아지지 않게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요건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그 장부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잘 해두면 출석은 일단은 학점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 보시면 중간고사 40% 프로젝트 40%라 돼 있는데 당연하게도 뭐 여러분 주전공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비율이 똑같다고 해서 분산도 똑같은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학점을 뭘 받을 거냐는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점수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 중간고사 우리 필기시험 볼 거예요. 근데 필기시험 여러분이 이름만 쓰고 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0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수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다음에 엄청 잘 봤다. 그러면 그 친구는 100점 받는 거 40% 다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0점과 만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의 점수가 분포가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예쁜 종 모양 정규 분포 그리는 걸 목표로 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GPT랑 재민이 물어봐 가면서 나만의 자바 코드 열심히 작성해서 최종 버전이랍시고 LMS에 게시를 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종강하면 다운로드 한 다음에 채점을 할 거잖아요. 제가 종강해서 여러분 게임 딱 플레이하고 이게 게임이야? 하면서 프로젝트를 0점을 준다라 생각해 봅시다. 폐륜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지금 40%로 잡혀 있긴 하지만 엔간하면 여러분은 기본 점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기본 점수는 당연히 0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점수는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평균이랑 프로젝트 평균의 차이가 크다. 분산은 더더욱이나 클 수 있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우리 9주차에 중간고사 본다 그랬잖아요. 그 시즌에는 일단 주전공들 잘 처리하신 다음에 케어하신 다음에 살짝 시간을 들여서 단단하게 복습하고 점수 그럴싸한 점수 받아놓고 후반부에 게임 만들러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전략을 스케줄을 수립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단 냈으면 뭐 기본적인 점수, 충분한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일단은 이번에 뭐 받을지 결정나는 건 대부분 시험에서 결정난다라는 거 한 번 더 짚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출석 체크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뭐 점수 비율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은 적당한 타이밍에 별도로 .pdf 파일 안내문 만들어서 LMS에다가 게시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관련 얘기 궁금한 점 질문 받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의 겉껍데기.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공지 내용은 끝나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실습실에서 우리 그래 한 2, 3주 정도 있으면 새집 증후군 빠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죠? 히터 좀 틀고 하면은 그러니까 좀 더 쾌적하게 여러분이 일주일에 3시간을 저랑 같이 그럴싸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융합전공 수업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마치 그 창컴처럼 동일한 내용을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한다라기보다는 특히나 후반부 프로젝트 하는 기간에는 여러분 개인별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이번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뭐냐 같은 것들을 직접 한번 주도해보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부분 같이 협의를 한다라든가 뭐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우리들 각자가 자신만의 다음 단계를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한 학기를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자, 아까 부끄러워서 손 못 들었던 내가 지금 게임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든가 창컴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라든가 하는 친구들은 대충 3, 4월 정도 기간 그나마 좀 여유가 있을 만한 기간에 관련한 내용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살짝 더 준비해 두고 중간고사 이후로 넘어가시면 아마도 우리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알의 총량이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도 소개 마무리해두고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